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제가 3D 프린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라는 것이지 3D 프린터는 100% 안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의 아하 나다라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SAP를 재활용한 오크 맥주잔 출력 파일을 싱기버스에 공유했었는데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에 댓글이 달렸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3D 프린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을 개인이 조형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가능성과 활용성도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이 산업의 확장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다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네, 바로 3D 프린터의 유해성입니다. 여기서는 기계적 특성이 필요한 재질은 제외하고 PLA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별도의 장소에서 검증된 PLA 등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사실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는 3D 프린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플라스틱을 조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열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3D 프린터가 열을 가해 재료인 플라스틱을 녹여 출력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바람 혹은 그에 준하는 유해 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고기를 구워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하물며 플라스틱을 가열하는데 안 나올 리가 없죠. 그것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기 잘 시키면 괜찮겠네 입니다. 이건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3D 프린팅 가동 조건별 발생 입자 크기 분포와 흡입 노출량 추정이라는 논문입니다. 2018년도 자료고요. 전문을 살펴보실 분들을 위해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실험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죠. 재질은 FDM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BS, PLA, 레이우드, 그리고 나일론을 사용했고요. 노즐의 온도는 215도, 245도, 275도로 30도씩 증가시켜 인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용된 장비는 로킷의 에디슨 멀티2인데 현재 저가형 3D 프린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궁금하니 바로 결과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도표가 토탈 파티클 넘버, 전체 입자의 개수이고 두 번째 도표가 토탈 매스, 전체 질량입니다. 여기 검은 선을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 농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농도를 뜻합니다. 215도로 가열한 PLA를 보시면 입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분포도를 보여줍니다. 이 논문에서는 215도 조건에서 프린터를 가동했을 때 ABS와 PLA는 프린팅 전 배경 농도와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레이우드의 경우는 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목분이 섞인 필라멘트의 특성상 나무의 연소점이 PLA의 연소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타기 시작하면 어느 것이든 많은 입자가 방출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PLA는 노즐이 막히지 않은 이상 215도 이상으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190도에서 200도 사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환기도 자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기만 잘 시켜준다면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왜 자꾸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는 걸까요? 물론 입자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죠. 그 입자가 아무리 적어도 치명적인 위험성을 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요. 두 번째, 발암 물질과 그에 준하는 유해 물질들입니다. 세이프티 퍼스트 단 뉴스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의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 전부 검색해봤습니다. 3D 프린터와 관련 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FDM 3D 프린터의 PLA 사용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니 이건 에필로그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FDM 방식의 원료가 되는 물질은 ABS와 PLA이라는 물질이다.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옥수수 전분의 함유량은 매우 낮다. 나머지 첨가물인 안료, 배합제, 결합제 등의 부재료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다.
대부분 중국산인 이들 재료는 물질의 구체적인 유해성 여부가 수록된 MSDS를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LA를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뭔지도 모를 재료를 첨가한 저질 PLA를 판매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MSDS라는 시험서가 없으니 업체에서 입을 닫으면 개인이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PLA 필라멘트가 판매된 적은 분명 있습니다. PLA의 특성상 습기에 약해 관리하기가 어려워 이런저런 물질을 섞어 강도를 올리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물질안전 보건 자료인 MSDS를 받아왔습니다. MSDS 시험서는 국내에서 레인보우 필라멘트 시리즈를 생산하는 한일산업사의 자료입니다. 이 성적서는 한일산업사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이드 인 코리아. 난 이제부터 검증된 국내 생산 필라멘트만 사용할 거야 입니다. 먼저 필라멘트의 원료부터 살펴보죠. 권고 용도는 플라스틱이고요. 플라스틱은 먹으면 안 되니까 제약, 의약품으로 사용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해성과 위험성에 있는 GHS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성과 위험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표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해성이나 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도 않고요. 기타 유해성의 위험성도 알려진 것이 없다네요.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99%의 PLA 원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응급조치 요령의 권고사항에는 특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유해, 위험성은 없다고 하고요. 먹거나 눈에 넣지 말라고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요 증상을 보시면 급성 또는 지연 증상이 없으며 어떤 영향도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고요. 노출 한계에 보시면 작업 시 노출에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가진 이런 물질 자체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노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시면 수분 용해도는 불용성으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성은 알려진 것이 없고요. 안정성은 권장된 보관 조건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네요. 위험한 중합 반응도 발생하지 않지만 230도 이상의 온도는 조심해야 하며 습기와 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화재 시, 그러니까 발화 온도를 넘어서 불에 태웠을 때 생기는 위험한 분해 산물은 산화탄소와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LA의 사용 온도는 230도를 넘지 않죠. 입에 넣거나 피부 접촉 또는 흡입 시 발생하는 독성에 관해서도 알려진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도 먹진 마세요. 눈에도 넣지 마시고요. 유전적 손상을 유발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발암성으로 등재된 성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성분도 알려지지 않았고요. 가수분해 제품으로 환경에 유해한 것이 알려진 물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필라멘트를 살펴보죠. 한일산업사에 따르면 첨가제는 최소한으로 넣는다고 하니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색상이든 뭐든 들어가는 것이 있기는 하니까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을 보시면 음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멍청한 질문이긴 한데 혹시나 해서 이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출력물에 뭔가를 담아 마시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라멘트,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의 원재료에서도 마시거나 눈에 넣지 말라는 주의가 있었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험성이랑 유해성은 여기서도 없네요. 미국 화재 예방협회에서 발표한 안전규격인 NFPA의 등급을 보면 화재만 1로 되어 있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필라멘트의 구성 성분도 PLA 99%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유해성이나 안정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도 원재료에서 다루었던 것 같이 잔류 독성 없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이건 재질 자체에 대한 보고서일 뿐이고 최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PLA 외에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으니 열을 가하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는 없을까 해서 여쭤봤더니 PAHS 시험 성적서를 보내주시더군요. PAHS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라고 해서 화학 연료나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재질이 뭐가 됐던 태우면 수많은 종류의 부산물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아까 원재료도 태우면 산화탄소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건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한 성적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AHS는 동종 화합물이 수백여 종에 이르며 현재까지 독성이 알려진 대표적 화합물은 벤조피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물질은 유전 독성과 발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SGS라는 곳은 국제표준 절차를 테스트하는 인증회사로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로하스 인증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결과만 알아보죠. 샘플은 내추럴을 사용했고요. 벤조피렌을 포함한 25개 항목이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ND는 Not Detected, 불검출의 약자이긴 한데 괄호 안에 MDL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이걸 방법 검출 한계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말은 장비가 측정할 수 없는 농도 이하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부 불검출이라고 하니 자세히 살펴볼 게 딱히 없네요. 내친 김에 로하스2 인증서도 살펴보죠. 샘플은 블루를 사용했네요.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중급속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내열성을 지니게 해 불에 잘 타지 않게 해주지만 발암성 유해물질인 난연제들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멘트와 상관없이 익스트루더에 있는 금속 부분들이 필라멘트의 중금속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필라멘트가 통과하며 직접 닿는 금속 부분은 베어링과 기어, 방열판, 그리고 노즐입니다. 제가 알기로 베어링은 스테인레스, 기어는 황동으로 되어 있으며 방열판은 알루미늄, 그리고 노즐도 황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경금속 계열이라 중금속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질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도 이 알루미늄은 한때 식기 사용으로 말이 좀 많았던 재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알루미늄을 직접 가열해서 조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YTN 사이언스홀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식기를 통해 섭취되는 알루미늄의 양은 건강에 우려가 없다. 그렇다는군요. 그리고 황동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리와 아연을 섞은 금속이죠. 금관악기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고 여기에 주석을 섞으면 녹그릇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독성이 없어서 오랫동안 생활 속에 사용되어 온 금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링입니다. 여러 종류의 금속으로 베어링을 만들지만 이곳에 사용된 베어링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는 철에 크롬을 섞어 만드는데 최악을 가정해보자면 크롬 중에서 유가 크롬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산업용에서는 아직도 유가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로하스2 성적서에서도 중금속 중에 유가 크롬이 나오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었죠. 독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경도 때문입니다. 히팅 블럭과는 떨어져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가 플라스틱의 경도가 스테인레스의 경도보다 강할 리가 없으니 스테인레스가 갈려 나올 리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한 반응이 끝난 플라스틱은 재료 자체에 유해 물질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면 믿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 하루 이상 장시간 운용하는 3D 프린터는 별도의 장소에 두고 있고요. 공차나 설계 미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한두 시간 잠깐씩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컴퓨터 바로 옆에 두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ABS에 비해 확연히 적게 발생하긴 하지만 PLA도 분명 초미세먼지와 유기화합물이 나온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요. 제대로 알고 주의해서 사용하면 안전한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속에 관한 것은 최근 댓글을 보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에서의 언급처럼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로지 개인적 지식의 한계로만 판단한 결론일 뿐이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혹시 이 재질들의 정확한 배합을 아시거나 관련 자료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틀린 것이 있다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섞였다면 마땅히 저질 합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며 이건 한국 제조사의 경쟁력과 함께 더 안전하게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만든 출력물에 물이나 음료를 담아 중금속 검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3D 프린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해성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출력물이 오염되는 경우입니다. 제조사의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대표님은 2차 오염을 걱정하시더군요. 필라멘트나 출력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FDM의 특성상 아무리 샌딩을 치더라도 사출만큼 매끈한 출력물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샌딩 시 탈락되는 미세한 흠 혹은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사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면 엄마를 아주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팅을 하는 것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코팅을 하면 재활용도 되지 않고 PLA의 분해 시간도 길어지니 그냥 잘 씻어서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FDA 승인을 받은 수입 제품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만족하며 잘 사용해 왔었고요. 그런데 몇 곳의 수입 판매 업체와 국내 제조사와 연락을 해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입 판매 업체는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업체는 판매가 목적인 것이니 아무래도 제조사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제품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껏 수입 제품을 사용한 거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제품에 자신감을 가지는 국내 제조사가 훨씬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좋은 제품이란 것은 만드는 사람에게는 까다롭지만 사용하기에는 쉬운 제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민감한 유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제조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 별도의 장소에서 항상 환기 잘 시키고 검증 가능한 필라멘트만 사용하고 지정된 온도로만 운영하기. 그리고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하는 3D 프린팅 작업 환경 쾌적하게 이용하기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들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와 관련된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 잘 지켜 사용하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판매처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와 각종 시험 성적서를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학생들에게는 검증된 PLA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ABS를 포함한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만 하는 대학이나 연구실에서는 설비 잘 갖추시고 안전장비 잘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프린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어느 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유저입니다. 3D 프린팅을 좋아하지만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 또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특히나 안전 관련 문제는 워낙에 민감한 문제라 솔직히 따져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3D 프린터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진짜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피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 찾아봤는데 3D 프린터의 위험성과는 딱히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고들입니다. 게다가 몇 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얼핏 보면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해를 풀어보고자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3D 프린팅 회사인 파우더파츠에서 금속 3D 프린팅 작업 중 폭발로 종업원이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 OSHA에서 64,400달러의 벌금을 부과. 이 기사는 마치 3D 프린터가 작동 중에 펑 하고 폭발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속 3D 프린터라면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프린터로 분명 분진 폭발이었을 텐데 프린팅 중에 터졌다는 것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금속 3D 프린터는 프린터의 크기에 비해 작은 프린팅 베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EOS 100 모델을 예로 들면 프린터의 전체 크기가 가로 800, 세로 950, 높이가 2250mm로 웬만한 사람보다는 크고 가격도 몇 억 단위지만 프린팅 베드는 100mm, 그러니까 1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모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크지만 프린터 베드는 25에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재료와 시스템이 들어가고 레이저가 들어가 있지만 방폭 방화 장치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프린팅 중에 폭발한다는 게 좀 특이하다 싶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인 OSHA의 판결 어디에도 3D 프린터가 폭발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티타늄 또는 알루미늄 분말에 의한 폭발인 것 같긴 한데 인화점이나 발화점, 연소점도 나오지 않고요. 단지 파우더 파츠의 위반 사항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뒤져봤습니다. 더스트 세이프티 사이언스라고 아마 분진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곳인 것 같던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위반 사항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불씨가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검사관의 보고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우더베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청소하고 작업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워딩은 Cleaning and working with the 3D printing machinery while the powder bed open 입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종류의 3D 프린터는 분진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문이 열려있으면 안전장치에 의해 프린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린팅 작업 중 폭발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프린팅이 끝난 후 프린터에서 작업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숙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벌금도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D 프린터로 미술 과제를 하고 있던 소년이 조형물 안착을 위해 히팅베드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프린터 아래에 있던 마술용품인 플래시페이퍼에 옮겨 붙었다라는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팅이 위험한 예시로 들고 있지만 해외의 기사는 플래시페이퍼의 비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참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거든요. 헤어스프레이가 콘센트에 발화를 일으켰고 그 불꽃이 매직페이퍼에 옮겨 붙으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건 베드 안착에 대한 것이라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 이 사건은 좀 미스테리예요. MIT 출신 연구원 부부가 집에서 밤새 3D 프린터 작업을 하던 중 아침에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여기서 언급된 가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ABS도 고온으로 가열하면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이저 3D 프린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가정용으로 사용할 정도면 레이저로 레진을 굳혀나가는 SLA가 아닐까 하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CBS5와 데일리메일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보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1월 28일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 뒤에 증언이 하나 나오는데 There was no such device in the home as a laser 3D printer. 레이저 3D 프린터는 없었다라고 증언이 나옵니다. 대신 레이저 커터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이후 2월이 되면 3D 프린터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레이저 커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만 나오고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경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저 모라 씨는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물론 게임 개발자라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이미 3D 프린터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나중에 레이저 커터기도 감식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집주인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위에 두 사건의 경우 그래도 3D 프린터가 근처에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3D 프린터도 없었고 일산화탄소의 발생 원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초기에 나왔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 A넷 A8이 작업을 멈추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주의를 당부함. 이건 맞습니다. 3D 프린터를 몇 년 사용해 오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사고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은 사고이고 유독 해외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히팅베드 단자 부분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였죠. 특히나 A넷 A8과 같이 거의 DIY에 가까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프린터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커스텀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화재로 이어지곤 했었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반제품 형태로 나와
모듈 몇 개만 조립하면 완성 가능하게 생산되죠. 마지막 5번째, 광주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던 중소기업에서 3D 프린터 원료인 그래늄 합금 제조 실험 중 폭발로 사망.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아니고 원료를 제조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프린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분진 폭발로 보입니다. 분말로 제작하는 기계 위에 올라 뭔가 들여다볼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금속 3D 프린팅 원료는 아주 미세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정전기에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3D 프린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은 산업 재해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분명 덮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3D 프린터는 대기업 규제 산업입니다.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두들기면 두들기는 대로 막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충분히 다퉈볼 만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슬픔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인이 되어버리는 특이한 문화 탓에 별다른 항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몇 개의 3D 프린터 제조업체와 몇 개의 프린터 원료 제조사가 남아있는 이유는 더욱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따위는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죠. 3D 프린터 업계는 미세 플라스틱, 유해 물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에 3D 프린터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한 사람만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